안녕하세요. 네덜란드 간호사 얀츠예요. 오랜만에 간호 영상으로 돌아왔어요. 네덜란드 간호사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린 이후에 어떻게 하면 네덜란드 간호사가 될 수 있는지, 간호사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아마 제가 네덜란드에서 일하는 첫 한국인 간호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네덜란드에서 간호사 면허 등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에 대한 정보가 정말 너무 없어서 한국어로는 정말 하나도 없고 영어로도 거의 없고 네덜란드어로도 찾기가 정말 어려워서 맨땅에 헤딩을 하는 방식으로 이 과정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고생을 했는데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시작해 볼게요.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 네덜란드 의료인 면허기관에서는 개개인마다 심사를 해요. 이는 국적, 학력, 졸업 연도, 경력, 기타 등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저와는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당연히 제 경험만을 토대로 만든 영상입니다. 네덜란드에서 간호사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네덜란드 정규 간호 교육 과정을 밟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해외 간호학 학사 학위를 가지고 네덜란드 보건복지부의 심사를 거쳐 면허 등록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오늘 얘기할 내용은 두 번째에 해당하겠죠. 네덜란드 간호사를 지원하기 위한 요구사항으로는 첫째, 간호학 학사 학위와 두 번째, 출중한 네덜란드 능력입니다. 최소 중급 B1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전체 등록 과정을 생각해보면 B2 고급 이상 레벨이어야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원서 작성부터가 네덜란드어로 시작하고요. 단답이 아니라 서술 질문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추후에 이제 보게 될 시험들도 난이도가 꽤 높습니다. 면허 등록 과정에 있어서도 정보가 없다 보니 모든 질문 사항을 기관에 물어보고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네덜란드어가 필요해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보통 영어를 잘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영어로 질문을 할 경우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답변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 듣게 되는 얘기가 충분히 더치를 얘기할 수 없으면 이 과정을 아예 시작을 할 수 없다.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더치를 더 배우고 와라. 라는 답변만 받게 됩니다. 이제 무한 지옥 루트를 이제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약사, 의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건강관리 심리학자, 심리치료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간호보조 등은 소위 보건복지부에 등록을 해서 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지원서를 일단 작성을 하고 나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건 간호학 학위를 공증받는 거예요. 간호학 학사 학위의 원본과 이의 아포스티우, 이를 영어로 번역한 버전과 이에 관련된 아포스티우, 이렇게 모든 세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졸업한 연도에 간호학과 교육과정이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되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공인인증기관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프린트를 한 걸 원본으로 쳐주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집에서 혼자 프린트한 거는 전혀 인정을 안 해주고요. 기관에서 받은 도장이 찍힌 이런 것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꼭 확실히 확인을 해보고 받는 게 시간 절약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덜란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경력이 꼭 필요한가요? 정말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짧게 말해서 경력은 필요 없습니다. 이 등록 과정에 있어서 경력이 없어도 지원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경력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면허 등록 과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취업을 생각해보면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네덜란드 병원에서는 당연히 네덜란드 정규 간호 교육 과정을 받은 간호사들이 대부분이고 그분들이 이제 심사위원이 될 건데요. 이 네덜란드 간호사들은 저 같은 외국인 간호사를 보고
뭘 기대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 간호사는 도대체 뭘 할 수 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되게 좀 거리감을 느낀다고 하나? 저는 면접을 봤을 때 그런 걸 좀 느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병원에서 어떤 일을 했었고 어떻게 병원이 돌아갔었고 설명을 하면 이제 전반적으로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네덜란드랑 한국이랑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면접관들 얼굴이 갑자기 확 피면서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갑자기 공감 형성이 되고, 면접관들도 저를 한 사람의 간호사로 봐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력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전혀 없었더라면 조금 더 주눅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도 일단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치러야 할 시험은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아카베이라고 해서 전반적인 지식과 기술 시험인데요. 언어 시험이에요. 모든 외국인 의료인들이 네덜란드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봐야 되는 시험이고요. 직종에 따라서 난이도는 다르다고 해요. 저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아카베 시험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아카베이 시험은 크게 다시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영어, 네덜란드어, 네덜란드어로 된 의학 용어와 속담 및 표현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어와 영어는 B1 중급 레벨의 시험이에요. 내용은 텍스트를 읽고 정답을 찾는 다선지 형태이고 의료랑 상관없이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는데요. 당황스러운 건 뭐였냐면 영어 시험이거든요. 이게 영어 시험인데 질문이 네덜란드어로 되어 있고 텍스트가 영어로, 그리고 오다선지가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이 네덜란드어로 되어 있다는 거죠. 질문이 네덜란드어예요. 이걸 정말 당황스럽게 하죠. 이거를 지금 영어 시험이라고 나한테 내놓는 건가? 실제로 이 질문 수준이 좀 더 까다로워서 텍스트를 읽는 것보다 네덜란드 질문이 더 헷갈리더라고요. 영어 시험에서도 네덜란드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네덜란드어와 영어 시험을 마치고 나면 세 번째가 의료 용어, 그리고 네덜란드 속담 및 표현이 있는데요. 의료 용어는요, 해부학 책에 나오는 단어들을 네덜란드어로 다시 외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외우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속담 및 표현은 이 표현이 건강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상생활 얘기인지 이런 걸 외우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단어 외운다는 듯이 열심히 외우면 돼요. 네덜란드 속담은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혼자서만 하는 생각, 현실과 상관없이 자기 혼자서만 하는 생각을 두 귀 사이에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귀 사이에 뇌가 있으니까 혼자 뇌 안에서 생각을 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또는 혀가 발끝까지 닿았다, 이런 표현은 너무 피곤해서 헤헤헤 이러면서 혀가 발끝까지 이렇게 쭉 늘어져 있다, 이런 걸 상상하면서 또 외우고, 어떤 표현으로는 또 두 손을 배 위에 맞물려 올려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는 두 사람의 의견이 정말 짝짝꿍 잘 맞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신체 기관에 관련된 속담들인데 두 사람의 의견이 잘 맞다, 이거는 사실 어딘가가 아프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이게 건강상이랑 상관이 없이 쓰는 속담적인 표현이다라는 거를 알라는 취지 같아요. 시험은 모두 패스, 논패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 없이 패스만 넘으면 돼요. 그리고 이 세 가지 파트 중에서 하나를 패스하지 못한다면 그 시험만 따로 또 볼 수 있습니다. 언어 시험을 마치면 드디어 간호 시험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간호 시험은 다시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 필기 시험, 두 번째는 시뮬레이션, 세 번째는 질문 응답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필기 시험은 네덜란드 의료 시스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미국의 엔클렉스나 한국의 국가고시랑은 내용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안락사에 관한 이야기, 청소년의 신체 자기결정권, 네덜란드 의료 시스템 구조,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이미 알고 있는 간호 개념을 네덜란드화해서 다시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 이후에 보게 되는 술기 시험은 시뮬레이션 시험인데요. 흔히 말하는 핵심 기본 간호술에 나오는 술기를 인형에다가 직접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이 기본 간호술 네덜란드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것도 다시 다 공부를 했어야 됐어요. 물론 한국에 있는 프로토콜을 다 알고 있지만 이게 미묘하게 다른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언제 멸균 장갑을 끼워야 되고 언제 끼지 않아도 되는지, 혹은 언제 알코올 솜으로 피부 소독을 해야 되고 언제 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런 정말 조그만 게 달라서 진짜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멜라톤이나 스토마 관리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네덜란드에서 사용되는 이 장비들이 또 한국이랑 다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어야 어떻게 쓸 줄 아는지 알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네덜란드 병원에서 쓰는 장비들이 꽤나 최신식이어서 최대한 오염이 안 되도록 또는 간호사가 바늘에 찔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이런 장비들이 꽤 잘 돼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아무튼 이런 장비들을 한 번은 본 적이 있어야 시험도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시험 유형은 모의 환자 케이스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2021년에 처음 도입되는 시험이라서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될지 정확히 발표된 게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모의 환자 케이스를 주고 이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케어를 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서술하는 면답식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시험을 봤을 때는 이 내용이 필기로 나왔었거든요. 의료인의 수준이 전체 국민의 안전이다 보니까 시험이 점차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 BI2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설 수업을 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 수업을 듣는 걸 추천드려요. ROC라고 해서 기술학교들이 있는데 이 학교들에서 이 시험을 준비하는 수업을 하고요. 가끔은 병원에서 이 시험을 준비하는 클래스도 있더라고요. 수업이 보통 한 200~300 엄청 비싼 편이에요. 그래도 듣는 걸 추천드려요. 이 시험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얼마나 걸리고 예상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는 책자가 정말 하나도 없고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사설 수업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2021년부터는 새로운 유형의 시험이 도입된다고 하니 혼자 준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덜란드 간호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치고 간호사를 일을 하다가 수년간 휴직을 하고 다시 복직을 하기 위해서 이 네덜란드 간호사들도 다시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이 시험이 바로 BI2입니다. 제가 보게 된 이 시험과 똑같은 시험을 이 사람들도 보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시험을 보려고 시험장에 가면은 99%다 네덜란드 사람들이고 외국인은 정말 손에 꼽혔어요. 저는 한 200명 중에서 저 혼자 외국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험 합격률이 50%가 안 된다고 해요. 정말 쉽지 않은 시험이고요. 떨어지는 사람들도 수두룩 많이 봤어요. 저는 시험 보러 갔을 때 4번째로 제 시험 보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다행히도 한 번에 합격을 했답니다. 다시 복직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보는 네덜란드 사람들은요, 이미 등록을 한 적이 있고 복직을 위해 재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러 번 시험을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같이 외국인 면허 등록 과정은 법이 조금 다르게 적용이 돼서요. 기회가 2번까지 있습니다. 2번의 시험 모두 패스를 못하면 마지막 결정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시험을 합격하거나 2번 다 시험을 패스하지 못하는 경우 마지막 결정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물론 심사위원회 결정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크게는 3가지로 나온다고 해요. 받을 수 있는 3가지 조언 중 첫 번째는 네덜란드 의료계에서 일하기에는 귀하의 수준이 못 미치니 네덜란드에서 간호 정규 교육 과정을 전부 들어라. 그러면 이제 다시 네덜란드 간호학교에 가서 전체 과정을 들으라는 건데요. 이 과정이 보통 4년이 걸립니다. 2번째로 받을 수 있는 결정은요. 부분적으로 못 미치는 부분이 있으니 추가적으로 간호 과정을 듣고 인턴십을 하라는 조언이에요.
이것은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의 추가적인 교육과 인턴십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받을 수 있는 결정은 네덜란드에서 간호사로 일하기 충분하다고 보이니 슈퍼바이저의 조언 아래에서 6개월 동안 일하기입니다. 슈퍼바이저의 조언 아래에서 6개월간 일하고 이 슈퍼바이저가 이 대상이 네덜란드 의료계에서 간호사로 일하기 충분하다고 고려된 이런 서류를 다시 작성해서 이 서류를 면허 등록 기관에 보내면 다시 면허 등록 기관에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최종적으로 네덜란드 면허 등록이 완료된 간호사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사에서 세 번째 결과를 받아도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만약 슈퍼바이저가 이 대상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서류를 제출하면 그러면 다시 심사를 받게 되고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교육을 받거나 인턴십을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상을 찍다 보니까 벌써 바깥이 깜깜해졌네요. 제가 영상을 찍기 시작한 게 3시였는데 3시가 지나면 노을이 지기 시작해서 4시가 지나면 깜깜해지기 때문에 벌써 깜깜해졌어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해요. 네덜란드 간호사의 지원 조건과 지원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고 머리 아프고 고생하면서 이 과정을 진행했는데요. 저는 지금 마지막 단계 슈퍼바이저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담긴 서류를 면허 인증 기관에 보내고 그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 있어요. 저는 이 간호사 등록 과정을 제가 할 수 있는 최단 기간에 모두 해냈는데요. 그럼에도 이 전체 과정이 2년 반에서 거의 3년 정도 걸렸어요. 제가 설명드린 단계 하나하나마다 몇 달씩 걸리고요. 시험을 등록하려고 해도 코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코드를 받는데 한 달, 시험도 자주 있는 게 아니라 몇 달에 한 번씩 있기 때문에 이걸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시험을 보고 나서도 결과가 나오기까지도 몇 달이 걸리고요. 저는 네덜란드 간호사로서의 생활은 정말 만족하지만 이 전체 과정은 정말 다시 겪고 싶지 않아요. 오늘 영상 흥미롭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또 저의 간호사 생활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또 찐!